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vN2 1드라마 서초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드라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도 결국은 삶 앞에 고민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서울 서초구 법조계 중심지에서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5명의 어쏘 변호사들, 그들의 고단한 일상, 그리고 진심이 깃든 인간관계가 화면 속에서 진하게 펼쳐집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논리의 화신 안주형 변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9년차 베테랑 어쏘인 그는 모든 것을 팩트로만 판단하는 인물이죠. 첫 장면은 논리와 팩트를 중시하는 9년차 베테랑 어쏘 안주형 변호사의 변론 정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시하며 철저히 결과 중심으로 사고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이면에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한 신입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강희지. 따뜻한 공감 능력과 정의감이 넘치는 그녀는 어쩌면 주형과 정반대의 세계에 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 10년 전 인연이 있었던 사이예요. 과거의 오해로 멀어졌지만 운명처럼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형민 빌딩이라는 사무 공간에서 한 팀으로 묶인 5명의 어쏘 변호사들. 이제부터 이들의 현실적인 일상과 감정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희지는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캐릭터예요. 놀랍게도 그녀와 주형은 과거에 한번 엮인 적이 있었죠. 10년 전 서로의 감정을 오해한 채 멀어졌던 두 사람. 시간이 흘러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며 과거의 상처와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들이 함께 일하게 되는 공간, 형민 빌딩은 5명의 어쏘 변호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엮이는 배경이 되죠. 다양한 개성과 배경을 가진 이들 5인방,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국선 변호사 창원, 임신과 커리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정, 가난한 과거를 딛고 일어선 따뜻한 상기. 이들은 단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5명의 인물은 단순한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묶인 게 아닙니다. 각자 전혀 다른 삶의 궤적과 가치관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창원, 임신을 계기로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게 된 문정, 가난한 배경을 딛고 스스로를 일으킨 상기까지. 이들은 각자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기대며 성장합니다. 드라마 초반 로펌 합병으로 모두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양한 충돌과 우정이 생겨납니다. 점심마다 함께 밥을 먹는 밥 모임은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초반부에서 로펌 4곳이 하나로 합병되며 이들은 같은 사무 공간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적 변화가 아니라 캐릭터 간의 화학작용을 본격화시키는 장치죠. 그들의 밥 모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와 팀워크가 싹트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3화에서는 의료 과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형과 희지가 함께 나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서서히 싹트는 감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냉정하고 비효율을 싫어하던 주형이 희지의 감정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전환점이죠.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형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그땐 좋아했으니까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4화에서는 주형이 전 여자친구의 이혼 사건을 맡으며 승소했음에도 마음이 허한 비참한 승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법적으로 이기는 것과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드라마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그는 법적으로 승소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긴 사건인데 왜 허탈하지? 라는 질문이 주형의 표정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법이라는 시스템이 언제나 옳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5화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교권 붕괴, 부모들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SNS의 왜곡된 여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드라마가 어떻게 예리하게 비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6화에서는 상기의 과거가 공개됩니다. 흑수저로 태어나 공부 하나로 버틴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상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흑수저라는 말이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잘 어울리는 그러나 그는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인물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과거 회상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군분투하는 누군가의 현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문정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커리어와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정은 임신 사실을 동료들에게 고백하며 새로운 갈등과 고민에 직면합니다. 전문직 여성이 출산과 커리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담백하게 풀어낸 장면들이죠. 7화는 드라마의 로맨스와 정의 구현 서사가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주형과 희지는 홍콩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동안 서로 감추고 있었던 진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얀 눈밭 위에서 이루어진 입맞춤은 단순한 로맨틱한 장면을 넘어 두 사람이 얽혀있던 오해와 고리를 끊고 다시 연결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통해 주형의 차가운 이성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희지 또한 그간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동시에 창원은 국선 변호사로서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며 이 드라마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누명을 쓴 도미경이라는 의뢰인을 위해 창원은 고군분투하게 되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의를 실현해냅니다. 이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진짜 변호사의 사명감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며 창원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그리고 7화 말미 중요한 복선이 등장합니다. 형민 빌딩의 건물주 김형민과 정체불명의 인물 이동수 사이의 관계가 처음으로 암시되면서 이들이 앞으로 서초동 사건을 어떻게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드라마의 스케일이 개인적 로맨스에서 점차 시스템적 부패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8화에서는 희지에게 아주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녀의 가족이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며 단순히 가족 간의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법조계 내부에 더 큰 음모가 펼쳐질 수 있다는 암시가 강하게 제시됩니다. 형민 빌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희지의 가족 사건에 맞물리며 시청자들은 점점 이 사건이 우연이나 단순 범죄가 아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희지를 돕기 위해 5인방이 한데 모이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그리고자 하는 연대의
핵심을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형은 이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감정적으로 희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연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성장해가는 동료이자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창원, 문정, 상기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희지를 도우며 어쏘 5인방의 팀워크가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9화부터 시작될 후반부에서는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희지의 가족 사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과연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형과 희지의 관계는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까요? 이쯤에서 9화에 대한 내피셜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희지 가족 사건. 단순한 사기 혐의로 보기엔 너무나도 타이밍이 기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은 바로 창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크죠. 한편 주형과 희지의 관계도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형은 더 이상 이성적인 변호사로만 머무르지 않고 희지를 위한 인간 주형으로서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희지 가족 변호에 전면적으로 나서며 그의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정도로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단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이기도 할 겁니다. 또한 문정은 자신의 임신 사실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본격적인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임원 중 누군가는 그녀의 휴직이나 복직 여부를 두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조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9화는 서초동 내부의 카르텔 구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개인의 갈등을 넘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내피셜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